Ready for war, Joe? How you wanna blow they spot? 많은 분들이 힙합은 랩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힙합은 디제잉, 래핑, 비보잉, 그래피티 등 다양한 예술을 통합하는 문화운동입니다. 힙합의 기원은 뉴욕의 브롱스에서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 뉴욕의 경제는 제조 산업의 쇠퇴와 크로스 브롱스 고속도로의 건설로 붕괴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백인 중상층들은 교외로 이주하게 되었고, 거리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푸에르토리코인, 카리브해 이주민들로 구성되어 도시 곳곳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갱단들의 폭력 행사와 같은 일이 벌어져 빈곤 계층이 많아지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변 기업들은 문을 닫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젊은이들이 시위를 위해 거리를 향하게 되었고, 버려진 건물이나 주차장이 그들의 무대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 거리에서의 파티가 초기 힙합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힙합의 창시자로 불리는 인물은 쿨 허크라는 자메이카 이민자인데, 당시 브롱스에 있는 아파트 건물에 마련된 레크레이션 룸에서 Back to School Jam을 주최했을 때부터 힙합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DJ 콜 허크는 브레이크 비트 디제잉 기술을 선보이며 턴테이블 저글링 기술을 The Merry-Go-Round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브레이크 비트 턴테이블 기술은 힙합과 랩, 브레이크 댄스의 인기 상승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콜 허크는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브레이크 보이스와 브레이크 걸스를 가르켜 B-boys, B-girls로 명칭했습니다. 또한 그의 친구인 코클라 락에게 파티에서 마이크를 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그는 라고 말해 이 구절은 힙합 역사의 첫 가사가 되었고, 락 역시 힙합 역사의 첫 MC가 됩니다. 이렇게 콜 허크가 깔아놓은 힙합의 포석을 아프리카 밤바라라는 인물이 전파하면서 도시의 젊은이들이 갱단 및 마약에서 멀어지는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밤바라는 힙합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며 평화와 단결을 장려하는 Universal Juju Nation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현재까지도 힙합 문화를 전파하고 있으며, 훗날에는 성추행 혐의를 받아 리더직에서 물러난 이외에도 그랜드마스터 플래시라는 인물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최초로 레코드판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며 조작하는 스크래치 기술의 창시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3명의 인물을 힙합 3대장이라고 부릅니다. 1980년대 초로 넘어가 봅시다. 이 시기에는 TR-808이라는 롤랜드사의 드럼 머신이 출시했는데, 이 악기의 등장으로 강한 드럼 베이스 힙합 음악에 초석이 됩니다. 사실 TR-808은 특유의 이질적인 사운드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 출시 초기에는 거의 망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안 팔렸습니다. 출시 후 3년간 12,000대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단종되었고, 중고시장의 매물이 풀리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하지만 중고 매물로 전략하자 갑자기 인기를 타기 시작합니다. 이 기기는 밴드의 드러머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다른 용도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힙합이죠. 그 당시 흑인들은 가난하다 보니 TR-808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 중고 드럼 머신은 가치가 재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용도로 쓰려면 밴드 음악에는 안 어울리는데 댄스, 일렉트로닉, 힙합 장르에는 기가 막히게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드럼 머신과 함께 1980년 중반에는 힙합의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Tommy Boy, Prism Records, Def Jam 같은 독립 레이블이 생겨나고, 힙합으로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80년대 중반 힙합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힙합 음악의 대부분은 샘플링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샘플링이란 저작권이 등록된 음악의 일부분을 추출해서 사용하거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녹음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음악을 편집해서 재조합하는 것이 리믹스의 기초가 되었고, 점점 샘플링 음악이 불어나게 되자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재즈 소울풍 아티스트들은 이의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저작권법들이 통과되면서 샘플링에 의존하기보다는 독창적인 오리지널 사운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힙합 문화를 이끄는 것은 음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패션도 주류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의상, 신발,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 그들이 착용하는 모든 것이 표현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힙합 문화에서 나오게 된 에보닉스라고 부르는 흑인들의 속어중 bling, 과 같은 단어들도 힙합 문화의 줄을 이뤘고 옥스포드 사전에도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슬랭인 블링블링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 흑인들이 차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모습을 빗대어 나온 말로 힙합 문화에서 비롯된 신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NWA, Dr. Dre, Tupac, Snoop Dogg, Notorious B.I.G., Jay-Z, Nas 같은 아티스트들이 등장하면서 힙합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특히 이 투팍과 Notorious B.I.G는 힙합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립니다. 이 두 인물은 그 당시 미국 서부 힙합의 제왕 투팍, 동부 힙합계의 거물 비기 스몰스로 불리웠는데 이 두 사람은 친분이 두터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투팍은 평소대로 비기를 만나러 스튜디오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장강도가 그에게 총을 난사했고 투팍은 머리와 신체 부위 중 5곳의 총격을 맞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투팍이 스튜디오에 피투성이인 채로 올라갔는데 동부 힙합계에서 유명했던 퍼프데디 등이 있던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놀라기는커녕 피투성이가 된 투팍을 보며 정적만이 흘렀다고 합니다. 당시 투팍은 자신이 직접 경찰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역시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무장강도는 잡히지 않았고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되는 듯 싶었습니다. 게다가 투팍은 몸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사흘 후 성폭행 혐의를 받아 징역 4년 2개월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기까지 했죠.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나 싶었더니 2개월 후 비기는 쿠샷야 라는 신곡을 냅니다. 이 음악의 가사에는 동부와 서부를 칭하는 가사들이 등장하는데 이에 의심을 하고 있던 투팍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서부 힙합계의 거물들이었던 스눕독과 닥터 드레가 포진한 Death Row Records의 사장인 서지 나이트가 직접 투팍을 찾아와 앨범 3개를 같이 내는 조건으로 140만 달러라는 보석금을 내주어 투팍이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자마자 투팍은 Hit Them 이라는 희대의 명곡을 발표하며 비기 스몰스를 겨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힙합계는 동부와 서부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1996년 9월 7일 투팍은 마이크 타이슨과 브루스 셀던의 헤비급 타이틀 매치를 보러 갔었는데 그 지역의 갱단 일원이었던 올랜드 앨더슨 일행과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시내 클럽으로 향하고 있던 투팍은 팬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던 찰나 지나가던 차량에서 창문을 내리고 총기를 난사하게 되어 25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비기가 소속된 음반 제작사 대표인 퍼프데디가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되었고 몸싸움을 했던 올랜드 앤더슨 역시 수사망에 오르게 됩니다. 사건에 관련됐던 사람 수십 명이 조사를 받았지만 LA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수사를 맡았던 러셀 풀은 사건 배후에 LA 경찰이 있었지만 이들이 진실을 은폐했다 라고 폭로하게 되었지만 묵살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부 힙합 제왕이었던 투팍이 세상을 떠나자 서부와 동부의 감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힙합계는 또다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투팍의 죽음의 배우로 의심받던 비기가 투팍과 똑같이 총에 맞아 숨졌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투팍의 죽음의 복수를 위한 서지 나이트의 보복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이 사건 역시 범인이 잡히지 않고 수사가 종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힙합 역사의 양대 산맥이었던 두 거물이 떠나갔고 차후 그들이 남긴 앨범들은 발매하자마자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했고 첫 주에만 69만 장이 팔리게 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의문스러운 점이 많던 이 사건은 그대로 잊혀져 가기 시작하나 싶더니 2018년에 투팍의 소속사 대표였던 서지 나이트가 살인 혐의를 받고 28년형의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투팍과 비기의 죽음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올랜도의 삼촌이자 갱단 간부였던 키스가 퍼프데디가 100만 달러를 약속하며 투팍과 서지 나이트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라고 폭로한 것입니다. 이 폭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고 둘의 죽음에 대한 폭로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은 힙합의 기원과 힙합계의 두 거물, 투팍과 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비교적 최근이었던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던 음악 장르가 힙합이었던 것을 감안해보면 미국 내에서 힙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네요.